공항에 한 번만 가보셔도 느끼실 겁니다. 해마다 공항은 더 빨라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 몸은 이제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하는데 공항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60을 넘기면 비행이 괜히 낯설어집니다. 접수 창구는 줄어들고 직원 대신 휴대전화로 직접 하라는 안내가 늘어났고 규칙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창구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일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마음속에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꼭 알고 계시면 여행이 훨씬 편해지는 공항과 항공 규칙 11가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무릎과 체력을 아끼는 방법, 약을 지키는 요령,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행 전체를 살리는 핵심 정보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운 규칙 하나는 신분증 하나 때문에 검색대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상황을 막아주는 내용이니 끝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반이라는 말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면 마음이 훨씬 노딥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접수에서 시작되는 함정입니다. 요즘 항공사들은 여행이 공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휴대전화로 미리 수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에는 무인 발권기만 가득 놓여 있고 짐만 맡기고 지나가라는 구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 단계부터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버튼은 많고 글씨는 빽빽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까지 보이면 괜히 손이 떨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종이 탑승권은 아직도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줄이나 셀프 수속 전용 구역은 이미 수속이 끝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접수 창구나 특별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직접 탑승권을 출력해주고 좌석이나 이름 표기 문제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내선이라도 최소 3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수속해서 탑승권을 보내주면 집에서 미리 인쇄해 종이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공항의 혼란을 줄이고 여행의 첫걸음을 훨씬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접수 문제를 넘기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과 탑승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규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와 탑승구에서 어떻게 줄을 서느냐는 사실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해야 진짜 편해집니다. 앞이 편한데 뒤가 불편하면 결국 몸이 다시 상하게 됩니다. 먼저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항에 가서 휠체어를 부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큰 공항일수록 이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나 덴버,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형 공항에서는 이동 도움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출발 당일에 요청하면 직원이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신청한 승객이 먼저 배정되고 나중에 요청한 분들은 순서가 밀리기 쉽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긴 통로에서 기다리거나 무거운 짐을 끌고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탑승이 시작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질수록 걸음은 거칠어집니다. 몸이 먼저 놀라고 마음도 함께 상하게 되지요.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항공권을 끊을 때나 직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부터 탑승까지 이동 도움을 끊김없이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휠체어 하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중간에서 안내가 끊기지 않도록 끝까지 연결해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가 약해 오래 서 있기 힘드신 분들께는 이것이 호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출발 이틀 전에 전화 한 통만 해두어도 공항에서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규칙입니다. 먼저 타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없어도 오래 서 있기 힘들거나 균형이 불안하면 이동에 제한이 있는 승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이나 무릎 수술, 고관절 통증, 허리 문제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는 분들께 탑승구의 긴 줄은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말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에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제 예약의 이동 지원과 보조 탑승 요청을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약에 특별 도움이 표시되고 탑승구에서 직원이 보조 탑승 그룹으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먼저 들어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짐을 올리고 숨을 고르는 것 자체가 안전입니다. 이동 도움은 48시간 전, 보조 탑승은 예약 표시, 이 두 가지만 해두어도 공항에서 뛰어야 할 상황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동행자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 규칙, 동행자와 떨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항은 사람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안내 방송은 끊이지 않고 줄은 계속 갈라지고 직원의 말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동 도움을 받는 어르신이 배우자나 자녀, 동행자와 갈라지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길을 잘못 들까 봐, 물건을 놓칠까 봐, 탑승구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기분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 도움이나 유료 관련 배려가 표시된 승객은 경우에 따라 동행자 한 분을 함께 붙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안 검색이나 탑승 과정에서 혼자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동행자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접수 창구나 탑승구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함께 여행합니다. 저는 이동 도움을 받고 있으니 동행자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같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상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행자가 같은 탑승 그룹으로 묶여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공항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줄고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행자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항까지만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을 위해 가족이 보안 검색을 통과해 탑승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모든 공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물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탑승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된다면 큰 도움이 되고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동행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공항에서 가장 긴장되는 보안 검색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말 한마디로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보안 검색을 편하게 만드는 요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행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으로 보안 검색을 꼽습니다. 신발을 벗고 허리를 굽히고 가방을 열고 그 와중에 직원은 빠르게 말하고 뒤에는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괜히 민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은 겁먹을 일이 아니라 요령을 아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 치료기, 인슐린, 액체 영양식 같은 유료용품은 일반 세면 도구가 아니라 건강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가방을 올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가방 안에는 건강에 꼭 필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줍니다. 다음은 금속과 유료기기입니다. 인공관절이나 금속판, 심장 박동기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기계가 반응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의료 안내 카드나 확인서를 준비해 두세요. 심장 박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손검사로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신발을 벗는 것이 힘들다면 참지 마시고 다른 검사 방법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요즘은 장비가 바뀌어 신발을 벗지 않고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안 검색을 넘기면 다음 걱정은 약과 액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섯 번째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2026년 기준 약과 액체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께는 탑승권보다 약봉지가 더 중요합니다. 약이 없으면 여행은 곧 고생이 됩니다. 액체 약은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일반 소량 규정에 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숨기지 말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아락은 국제선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라에 따라 이름표 없는 아락을 문제 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에서는 약국에서 받은 원래 통에 라벨이 붙은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가능한 양에도 제한이 있으니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어서 일곱 번째 규칙은 온도에 민감한 약입니다. 인슐린 같은 약은 유료용 전용 가방으로 분명히 표시하면 기내 반입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내에서는 머리 위 선반보다 좌석 아래처럼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탑승할 때 승무원에게 냉장 보관이 가능한지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이렇게 약 문제를 정리하면 좌석과 휴식 문제가 남습니다.
8번째와 9번째 규칙은 몸이 편한 좌석과 조용한 공간입니다. 좌석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불편하다면 통로 쪽이나 앞쪽 좌석은 몸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편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접근성 좌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공항의 조용한 대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은 작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조용히 쉴 수 있는 접근성 대기 공간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규칙은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작은 표시 하나 때문에 검색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얼 아이디 여부와 여권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얼굴 인식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하나 더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규칙은 어르신 요금의 진실입니다. 큰 할인을 기대하기보다 변경과 취소에 유리한 조건을 묻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공항은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더 천천히 움직일 권리, 더 도움받을 권리, 몸을 지킬 권리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여유 있게 움직이신다면 도착해서도 여행을 즐길 힘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